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오늘 하루 전국이 아주 급박하게 흘러갔습니다. 여러 쟁점들 오늘 이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김준우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지금 내일 어떻게 될까? 이게 뭐 가장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내일 지금 여당 의총 아직 안 끝나고 잠깐 쉬는 꼭 9시에 다시 재개한다 그러는데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지금 아직까지 난상 토론으로 예.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 지금 나오는 얘기는 탄핵 반대가 지배적이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동훈 대표는 오늘 대통령 면담 이후에 예. 달라진 게 없다. 예. 본인이 입장을 바꿀 만한 그런 뚜렷한 입장 표명이 예. 없었기 때문에 본인은 직무 정지. 정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이제 의총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오늘 오세훈 시장 등을 비롯한 시도지사들도 대안을 냈지만 시도지사들이 낸 대안은 이겁니다. 탄핵은 막아야 되지만 대통령께서 이선 후퇴해야 된다. 그리고 거국 내각을 구성하자 총리 중심으로. 그리고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을 논의하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탄핵이 안 되든 대통령이 지금 국정을 과거처럼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실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대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의총에서도 무조건 탄핵이다 아니다 이거보다도 오세훈 시장 등을 비롯한 시도지사를 얘기한 것처럼 바람직한 합리적인 대안을 좀 더 숙고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논의해 보고요. 일단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좀 각자 의견 한번 짚어보시고 그다음에 대안 얘기 좀 이따 다시 한번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어제 24시간마다 아니 이제 24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2시간마다 정세가 급변하니까 그렇습니까? 사실 어젯밤만 하더라도 일단 이번 주 탄핵은 부결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발의를 하면 이번 회기가 10일까지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민주당이 발의를 해서 좀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이번 주말에 시민분들의 힘이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민의의 기구인 국회가 좀 반응하지 않을까. 이게 사실 좀 저는 그런 지배적인 견해였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 체포를 비롯해서 또 많은 인사들에 대한 체포 얘기가 이제 홍장원 1차장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태가 굉장히 저는 급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무정지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한 거고 그 얘기는 한동훈 대표가 원래 거국 내각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해임 그다음에 탈당 요거까지만 얘기했었단 말이죠. 임기 단축 개헌은 홍준표 오세훈 시장 이런 분들이 얘기하셨던 건데 거기서 그걸 탄핵을 포함한 직무정지라는 표현을 쓴 거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완전히 상황 인식을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서 저 얘기를 했다는 건 본인이 계엄을 반대하지만 탄핵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18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하지만 이제 그날 부득이하게 못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럼 본인이 들고 있는 표가 10표는 된다. 그렇게 보시는 가정하에서 던질 수 있었다. 그리고 본인이 그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던 임기 단축 개헌을 대통령한테 던졌는데 지금 대통령이 그걸 안 받는 것 같고 그렇다면 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탄핵 가결 쪽으로 조금 정세가 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호 대변인 비슷하신 생각인가요? 전망을 여쭤보는 건데. 저는 뭐 탄핵될 가능성이 99% 이상이다.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은 해외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보는 시선이 내란이 현재도 진행 중인 나라.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 사정이 나빠지고 그리고 2차, 3차 친위 구테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국민의힘 주요 국회의원 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이나 당의 이익을 따진다면은 지금 당장 탄핵 소추가 불이익일 수 있지만 국가적인 미래, 국민의 안전, 대외 신인도를 위해서는 당장 이 탄핵 소추를 한다고 해서 바로 탄핵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냉각기를 가져야 되는데 만약 내일 탄핵 소추가 성공하지 못하면 매일 2차 계엄, 3차 계엄 이러한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저는 99% 탄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망에 대해서. 저는 뭐 예측 불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측 불가입니까?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친한 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한 20여 명 됩니다. 되지만 다들 이제 당의 미래 그리고 또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게 사실 지난번 대선으로 얘기해 보면은 비호감의 대선이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였고 과연 탄핵이 됐을 때 바로 대선이 이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로 돌아간다면 3개월 안에 이제 심리가 끝나거든요. 그랬을 때 또다시 대선을 치르는데 과연 이 대선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택할 선택지가 있을까 하는 게 또 다른 갈등을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의원들이 깊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친한 의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은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지만 그 외의 의원들은 정말 오늘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판단할 건데. 근데 대통령은 태도 변화가 없다 이거 아닌가요? 오늘 보도. 없는데 그래도 대통령도 정말 일말의 애국심이라도 있다면은 지금 이렇게 언론 뒤에 숨어서 당 뒤에 숨어서 이렇게 하면은 바람직하지 않죠. 일말의 애국심이 없다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뭐 그게 저도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뭐 저희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비상 개헌 터졌을 때 맞습니다. 바로 21명이 탈당을 먼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이 정말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힘으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요구를 했었는데 그에 대한 대답도 없고 당에서도 결론을 못 냈고 그때 조금은 지켜보자. 그러면 이창근 위원장님께 제가 기술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 대표는 탄핵을 해야 된다는 간접적 어떤 분명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간접적 메시지는 그게죠. 그렇다면 한 20명 중에 반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기술적인 걸 여쭤보는 겁니다. 뭐 옳다 그러다 빼고. 뭐 그분들이 친하위원들에서 뭐 개파 정치라고 해서 다 따라가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반도요. 반도 모른다.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대부분 이제 친한 의원들이 다 초선이고 하지만 나름 판단을 하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저희 당이나 한동훈 대표에 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고 가결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은 오늘 밤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이게 늘 얘기하는데 바램과 전망은 구분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보다 탄핵을 원하고 그리고 탄핵이 가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보수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그 부분에 복귀할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했을 때도 거국 중립 내각으로 국회 내에서 그 뭐랄까 다수파가 형성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명 정도 되는 이제 개헌 반대를 직접 18명 표결했던 사람들이 이거 근데 탄핵은 머문 타는데 임기 단축 개헌은 그 18명이 저는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볼을 던진 건데 지금 똑같이 몇 년 전과 똑같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볼을 안 받은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마저 못 받겠다고 하니 이러면 다시 생각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구별은 이런 거겠죠. 그 부산을 지역구로 하신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또 다음 총선을 바라보면 내가 여기서 역사에 좀 부끄럽더라도 나의 또 미래를 고민한다면 뭐 이런 고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 거기 그 18명 중에 좀 영남 지역을 죄송하지만 얘기지만 영남을 좀 기반으로 한 정치인들을 좀 이렇게 속옷법으로 좀 빼고 그러고 이제 표 카운트를 해보면 몇 나옵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조경태 의원님처럼 또 이제 그 비상하신 분이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넣고 넘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슬아슬하게 10석 정도는 이제 한동훈 대표님 확보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0석 확보한다. 김주호 대변인은 몇 석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 지금 말씀하셨지만 당위와 어떤 전망은 다르니까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12월 3일 날 국민의힘 19분 그리고 한동훈 대표까지 20명의 그러한 주요 당직자 겸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을 한 거잖아요. 그 찬성하는 과정이 사실은 이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없었고 인지하자마자 한동훈 대표가 이것은 위헌적 위법적 계엄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어떤 막 수많은 난관을 뚫고 국회에 진입해서 표결까지 참여했습니다. 사실 그때가 더 어려웠지 내일 하는 표결보다는 그때가 더 어려웠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어도 판단력이 있다. 정치꾼으로서 내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보다는 국가에 대한 미래 이것을 더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고 20표 이상 나온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요?
예. 비관적이신 분은 아니 뭐 저는 뭐 비관도 아닌데 10표면 해도 충분하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어제만 해도 예. 민주당의 김민석 정책위 의장도 예. 사실 지금 쉽진 않다라고 예. 하는데 김기호 대변인이 훨씬 이재명 더 세게 대표도 얘기하시니까. 어제 요번은 안 되더라는 식으로 말씀을 했어요. 네. 예. 물론 오늘 이제 예.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 당으로서는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예. 맞기 때문에 이제 원외위원장들 저희 단체 단톡방에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예. 있는데 어쨌든 뭐 탄핵에 대한 전망을 달리하고 그거는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예. 말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예. 이해해 주실 거지만 저는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안 쪽에 초점을 맞추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예. 사람인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대안이 예. 마련되지 않는다면은 의원들도 국민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예.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나름 책임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죠. 예. 만약 이것을 계속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 게 예.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대로 나라가 뭐 한 달 가면 정말 그렇죠. 지금 뭐 나라가 망가지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예. 예, 어떤 결론이 나야죠. 예. 그런데 어떤 대안을 아까 대안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탄핵 말고. 저는 뭐 우선은 대통령은 사실은 예전부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대통령이 이번에 이러한 정말 위헌적 위법적인 예. 비상계엄을 선언하기 전에도 예. 대통령의 정책 오류나 이런 걸 다 따는 거는 당이다. 예. 결국 왜냐하면 대통령은 더 이상 선거를 안 치러요. 예. 하지만 모든 책임은 당이 따왔기 때문에 당이 정책의 주도 가져와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 이 사태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과 당이 지금 이제는 결별할 시기다. 예. 그리고 당이 여당을 포기하고 저희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정말 예. 모든 걸 바로잡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된다. 예. 그리고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동력을 오늘로써 다 상실했기 예. 때문에 임기 단축을 논의해야죠. 임기 아니, 단축을 근데 포함한 제가 하나 기한을 여쭤보고 논의해야죠. 싶은 게 임기 단축 좋습니다. 좋은데 임기 단축은 나머지는 어떻게 믿고 갑니까 국민들이? 저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는. 그래서 예.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로 자꾸 이제 우리가 회상하면 예. 이것도 이제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는 예.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그때 당시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총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예. 우리나라가 내각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쳐서 거국 내각을 구성하자.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당도 야당도 없는 거예요. 예. 여야가 정말 남은 기간에 다음 대선까지 여당도 야당도 다 개헌을 원했기 때문에 예. 그 개헌이 4년 중임제가 되든 아니면 내각제가 되든 그것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논의는 한 축을 하고 그 다음 예. 논의는 정말 국정을 함께 끌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안정을 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면은 여야가 공동 책임이죠. 대통령 그냥 식물 대통령으로 앉혀놓는다 이건가요? 뭐 지금은 뭐 그런 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합법적 권한은 여전히 대통령한테 있잖아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저희가 책임 총리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권한과 헌법적인 권한 예. 그런 얘기하는데 이미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왔을 때는 대통령이 법적으로 가지는 권한은 예. 극단적으로 경우에 관한 권한밖에 없다. 우리가 그렇게 다 인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이왕 여쭤본 김에. 저도 이제 이 예. 부분 좀 예, 보태드리고 말씀하시죠. 싶은데 사실 이제 좀 국민이 저희가 불행한 것은 예.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쟁점은 그러니까 키는 판도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서의 딜로 지금 가고 있단 예.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은 이미 사회 통념상 통치권자로서의 지각 능력은 현저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 정치적 딜이나 협상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탄핵 시기를 조율을 하든 조금 탄핵 사유를 뭐 더 붙이든 예. 약간 미루더라도 한 뭐 일주일 정도 미루더라도 아니면 이번엔 부결되더라도 예. 그러면 또 이제 그걸 볼 수 있겠죠. 이번에 만약에 저는 그렇게 바라지 않지만 예. 부결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은 전 토요일 날 통과가 될 거라고 그건 봅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네, 통과될 동의합니다. 거라고 보고 김기호 대변인도 김건희 특검 보면 무조건 뭐 당연히 동의하고. 하시겠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는 찬성을 던졌으면서 예. 이제 그 탄핵에는 찬성하지 않은 예. 이 의원들이 결국은 이제 야당이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설득의 대상이거든요. 예. 근데 그 포션을 두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아니면 예. 조금 대신에 이걸 하자. 예를 들어 탄핵을 좀 미루자. 대신에 이것부터 먼저 하자라든가 이런 딜 같은 것이 예. 국민의 눈높이에 차지 않더라도 예.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어떤 되는데 딜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저는 국민들이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김민석 의원님이나 박선원 의원님이나 오늘 또 기사난 서삼석 의원님이 예. 개헌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예. 이제 사전 동의 전시가 아닌 이상에는 개헌을 선포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예. 조항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미 다 발의가 된 겁니다. 예. 이거는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200개 넘으면 되니까 이거 빨리 처리하자. 이런 것으로 국민들을 빨리 안심시킬 수 있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없다는 부분이
부분이 저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예. 어쨌든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한동훈 대표가 마지막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 변화가 없고 예. 오히려 지금 분노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임기 단축 개헌도조차 못 받아들이겠다는 예. 건데 그러면 지금 상황 판단 능력이 없는 거고 예. 그러면 선공 후사, 예. 선공 후당, 예. 예, 국가를 생각해서 한동훈 대표가 결단할 때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결단해서 본인이 고집을 부리는데 본인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합법적인 탄핵을- 걸려가지고 있는데 아니, 물론 탄핵을 안 시키면요. 예. 탄핵 없이요. 예. 지금 탄핵이 안 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저는 이제 아. 임기 단축 개헌을 윤석열 대통령이 오케이를 못했기 때문에 예. 한동훈 대표는 이제 탄핵을 해야 된다는 한다고 할 말씀이시죠? 수밖에 예. 없다. 지금 외통수에 몰렸다. 아까 저는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은 탄핵이 안 되면 이런 거죠. 이제 거국 내각으로 가는 것이 예.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제시가 됐지만 예. 생각해 보십시오. 권영진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신데 예. 과거에 대구시장 하실 때 홍일학 민주당 전 의원을 대구의 경제부지사로 이렇게 예. 해서 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자, 거국 내각이라는 게 장관들을 여야가 같이 뽑고 여당의 인물도 장관이 되고 예. 야당 인물도 장관이 되고 총리도 만약에 총리 권한까지 야당을 예. 준다면은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아니, 근데 얘기죠. 본인이 응해야지 가능한 거 아닌가? 아니 대통령 그거는 본인이? 이제 그래서 예. 임기 단축 개헌에 응하고 본인은 그게 다 근데 동의하는 본인은 지금 전제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안 한다는 거는 이제 본인이 남은 국회의원들 어떤 판단할지 이제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예. 본인이 모든 걸 동의하고 이선 후퇴한다는 전제하에 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전제하시죠, 그렇죠. 물론 예. 말씀은. 그거는 예. 동의를 해야죠. 그 본인은. 본인이 거기 동의를 안 하면 탄핵밖에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불행하면 안 되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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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 대변인 혹시 무슨 아니 그러니까 예. 뭐 그러한 전제들이 예. 윤석열 씨가 예. 뭔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그러한 자연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예. 아니 저희도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라면 예. 뭔가 그런 거국 내각인지 예. 협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예. 해요. 근데 이분이 예. 지금 그동안도 2년 반 동안 정상적이지 않은 말들과 행동을 계속했는데 예. 이번에 결정적으로 정말 미국에게도 안 알리고 계엄령을 선포해 버렸잖아요. 예. 그렇게 미국 했던 사람이 예.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그런 통치권을 가지고 예. 너무 위험한 거죠.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언제 예. 사변이 일어날지 모르고 예. 지금 상태에서 정말 미사일 그냥 예. 5발에 그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지전이라도 예. 일어날 수 있는데 예. 그런 위험을 왜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안고 살아가야 되냐 예. 이거죠. 예. 자, 거리를 가다가 사람하고 부딪힌다고 누구나 다 칼로 찌르고 때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가잖아요. 예.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자이잖아요. 예. 지금. 예.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예. 너무 불안하다. 예. 혹시 두 분 중에 너무 불안. 예. 뭐, 정상적 판단력을 불안하죠. 상실했다. 문재인 예. 대통령 표현대로 하면 한 예. 번 더 운전자론인데 예. 운전자가 지금 음주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기에 진화하는 방법이 예. 현재로서는 뭐 탄핵이 가장 빠른 방법인 예.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거듭 얘기드리지만 그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창근 우리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임기 단축 개헌으로 어쨌든 한번 했을 때 국민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수가 노렸던 것 같은데 예. 이거를 윤 대통령이 안 받았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개헌이 아니라 탄핵이요. 탄핵의 그 가속도가 지금 붙은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근데 예. 이제 그런 불안감을 예.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인정을 합니다. 예. 하지만 그런 불안감을 야당이 더 기름을 부을 필요는 없어요. 뭐냐면은 이럴 때일수록 야당이 정말 야당 지도자도 국가 지도자기 때문에 예. 더 냉정하게 국민들을 불안하는 그런 발언들을 좀 자제하시고 예. 함께 지혜를 모아 주셔야죠. 중요한 말씀 예. 하시는데 시간이 잠깐 돼서 광고 듣고 다시 가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아까 이창근 국민의힘 위원장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론하신다고. 그러니까 뭐 이제 위원장님이 예. 너무 야당이 예민하게 반응한다. 예.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너무 놀라는 게 아니냐. 예. 그럼 정치적 어떤 이득에 따라서 예. 계산에 따라서 과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데요. 뭐 그런 부분도 지적할 수 있다고 예. 봐요. 그런데 저는 12월 3일 날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상당수 예. 당직자 상당수가 정말 민의의 정당인 국회 본청을 지키고 예. 민주당과 같이 했더라면 예. 저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 정말 계엄령이 선포되고 포고령이 선포된 그 문을 봤을 때 거기에 모여든 시민들과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당직자들 그리고 친한계는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간 겁니다. 아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요. 대명천지에 정말 국가 전략 자산인 참수 부대가 국회로 쳐들어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국회를 경비해야 돼. 국회 경비대가 국회의원을 탄압할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당해 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친한계 당직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당직자들도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 포고령 제1호가 국회와 지방의회의 일절 정치행위를 금한다. 이게 잘못됐다. 우리가 법률적으로 위헌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100% 동의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라 지금 야당이 탄핵을 주장하고 이렇게 가는 거는 정치적 행위 그리고 야당이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는 다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더 넘어가서 오늘 국방부 차관이 직무대행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전을 수행한 사령관들이 야당 의원들한테 가서 본인들이 그간 있었던 일을 소상히 유튜브 개인 채널에 다 출연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방부 차관이 직무대행이 얘기했는 게 2차 계엄 이런 게 오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응하지 않을 것이다. 천명을 했지 않습니까? 대국민 앞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지. 정치인들이라면 그런 불안을 더 자극하지 말자 이거죠. 제가 이건 좀 말씀하십시오. 자, 석 달, 2달 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 발표에 대해서 똑같이 지금 국방부 차관처럼 대했어요. 저희를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니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지금 계엄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계엄 사령관이 아무런 권한이 없었잖아요. 민간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특수부 사령관, 방첩 사령관, 수도 사령관은 수족처럼 부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밝혀지지 않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는 그런 계엄 비밀 조직이 아직도 존재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아니, 국방부 장관이 천리안이 있습니까? 뭐 귀가 100개입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작전을 짜고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드러나는 사람 계엄 사령관 본인 아무것도 몰랐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많이 불안하고 이 불안한 마음이 저희뿐 아니라 국민들도 불안한 거거든요. 직무정지 탄핵 소추가 된다고 해서 탄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뭔가 수사라든지 진상이 규명이 되고 또 법관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니까 일단은 대외 신인도라든지 정말 불안감이 쌓인 국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속주 직무정지는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사실 가장 민감한 조직 중에 두 군데가 검찰과 경찰이 하나는 국수본에서 하나는 이제 특수수사본부 다 이제 차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수사를 하는 것 같죠, 이제. 수사를 시작하는 거죠. 출국 금지도 내렸고 사실은 이제 내란죄 같은 경우는 직접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계엄법과 관련돼서 직권남용으로 보고 그와 관련된 죄까지 의율해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지금 검경이 이제 이거 지금 역사의 한 장면에서 가만히 있었다는 뭐 큰일 그런 분위기가 나겠다라고 있죠. 이제 저는 봐요. 약간 경쟁이 붙은 것 같은 분위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정권은 끝났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형식적 갖고 있는 권리를 어떻게 조속히 시민의 품으로 회수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이제 보수는 갈등하는 건데 뭐 이제 마무리가 빨리 좀 되는 것이 전국의 그리고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좀 실추된 국격을 위해서도 그렇고 빨리 이제 진행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 100% 동의하고요. 그리고 아까 국가 신인도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계속 지속되더라도 대한민국 경제는 추락하고 대외 신인도는 저하되고 한미 동맹에 근간한 그러한 모든 요소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탄핵이 되더라도 사실 대한민국 경제에 주는 충격은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당이 주장하시는 대로 탄핵이 통과되면 통과되는 대로 또 이 상황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법대로 그렇게 가면 그렇게 가는 대로 중요한 것은 지금 여야가 모여서 함께 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들도 저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경쟁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는데 경찰청 같은 경우도 사실 국가수사본부의 모든 인력을 거의 다 투입하다시피 안보와 관련된 수사국이
그럼 다른 수사를 못할 지경이 오더라도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경찰청장이 제대로 행위를 했느냐, 그게 위법적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예. 논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토대로 해서 내란죄까지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예. 그분도 과연 정말 위헌적 요소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예. 그 공수처는 또 얼마 안 되는 인력을 또 수사를 하겠다 하는 예. 거고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겠다는 각오를 해야지 그분들이 예. 이게 만약에 자기네들의 앞가림은 충분히 하고 예. 자기들 어두운 부분은 덮고 예.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이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여쭤봤지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여당 의원들도 그렇고. 그런데 분명한 건 국민들이 가진 어떤 근원적인 불안감 하나는 저런 대통령을 하루라도 더 저 권력에 앉혀놔도 될까? 왜냐하면 너무나 위험하다. 이런 불안감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어떤 답변을 할 것인지 괜찮다만 해가지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가 없는 단계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예, 예.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형식적 요건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예. 딜레마죠.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이선 후퇴를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대통령의 지위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불안함을 노출하시는데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인 요건과 예. 실질적 요건에 있어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임기 단축이나 여러 가지 대안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정말 여야가 합쳐서 실질적인 요건에 부합한 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개헌법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방송에서는 제가 개헌법 관련해서 개정이 예. 지금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맞지가 않다.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포고령 자체 때문에 우리가 위험을 하는 건데 위협을 느끼는 건데 예. 윤석열 대통령의 포고령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 국회는 대상이 아니라는 게 예. 분명한 건데 그걸 넣었기 때문에 예. 하지만 개헌법 개정도 만약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그런 열린 자세라면 동의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간다면은 그것도 또 이제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키겠죠. 약간 다른 측면인데, 근데 예. 제가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도 여쭤봐요. 왜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냐면요. 지금 채널A 단독 보도인데요. 윤한 회동 내용에 대한 보도입니다. 윤 대통령 말씀이 체포 지시 직접 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음모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건 약간 지금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의 어떤 논리 정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에서까지 민주당의 음모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요, 이건 예.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본인 무죄 변론을 하려면 이건 꼬리 법적인- 자르기입니다. 꼬리 자르기에서 예. 수사를 예감한 상황인 거고요. 이거 예. 법적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네, 정상적인 네, 판단입니까? 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예. 계엄군이 발표한 포고령을 보면 예. 그 문서 자체가 그냥 처단해 버린다는 예. 거잖아요. 그 결국은 그냥 체포해서 직결 처분한다는 얘기예요. 예. 아니 그러한 포고령을 냈는데 갑자기 체포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했을 수도 있죠. 예. 본인이 직접. 저는 그냥 말장난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 포고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다 담겨 있고 예. 그리고 계엄을 발표했을 때 그 태도, 그다음에 어휘에 예. 모든 해답이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의 음모다. 뭐 이거 대답은 뻔하지만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은 707 특임단을 예. 국회로 끌어들여 가지고 예. 뭔가 자해 공갈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아니면은 국정원 1차장이 지금 홍장원 1차장이 얘기한 국정원 1차장은 국정원의 2인자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국정원 인사를 다 했나요? 예.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러한 발언. 근데 급하니까 하실 수 있다고 봐요. 예. 본인이 조금 탄핵을 당할 수가 있고 예. 이러니까. 그런데 이건 역시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뭔가 시간을 벌어서 예. 다른 일을 도모할 수 있겠구나. 섬찟합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실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대통령의 그러한 단독 보도가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이 보도가 맞다면요? 맞다면 대통령의 그 인식이 오늘 아침에 모 언론 일간지의 사설에서 예. 본 내용과 정말 흡사한 건데 예. 외신한테 보낸 대통령실의 입장이 예.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요. 예. 그 자체도 저는 참 제가 같은 당으로서 예. 참 부끄러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보도가 맞다면 이거는 정말 진실 앞에 겸손해야지. 예. 오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자체의 해명도 직접적인 예. 체포나 그런 감금에 대한 지시가 없었다고 했는데 1분 만에 삭제됐지 않습니까? 예, 취소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국민들이 더더욱 저희들한테 떠나게 만드는 거고 대통령을 더 고립무원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본인의 얘기인데 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우리 당 의원들도 판단하겠죠. 점점 판단 시간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이창근 위원장께 어떤 질문을 많이 드려서 이게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래서요. 어쩔 수 없이 질문을 좀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판단력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지금 이 지경에서 이런 판단하는 분을 하루 이틀 한 달 어떻게 더 놔두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불안불안하면서 지켜보냐. 이게 근원적인 국민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정당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과거의 저희들의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자꾸 꺼내서 죄송한데 그때 상황을 볼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대통령 인식이나 대통령실의 인식이 진실 앞에는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어떠한 참모의 직원도 들어가지가 않는데요. 지금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루라도 빨리 이제 직무 정지되는 상태가 되는 게 사실 이제 시민들한테 제일 안도를 할 거고, 근데 다만 이제 뭐 당리당략적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그게 이제 또 역사 앞에서 또 뭐 그렇게 떳떳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긴 한데 그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내일 뭐 지금 5시로 좀 당겨진다고 하는데. 시민분들이 내일 조금 거리로 많이 나오는 게 일단은 또 변화를 촉진시키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윤석열 씨의 그러한 어떤 그간 2년 반 동안의 행태가 뭔가 궁지에 몰리고 책임을 추궁당했을 때 국면을 전환하거나 더 세게 그렇게 막 질러버리고 뭔가 호통치는 그런 모습만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비빌 언덕 역할을 해주면 안 된다. 이분은 정말 조금의 틈만 있어도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뭐 짜근짜근한 그런 개인 비리나 뭐 이런 거였잖아요. 지금은 내란의 주범, 내란 수괴, 국가 반역의 수괴로 지금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 윤석열 씨와 그 주변에 있는 내란 모의자들이 어떠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내 직무 정지에 동참하셔야 된다. 이렇게 간곡하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창근 위원장께서 지금 현역이 아니시니까 뭐 표 자체는 지금 뭐 어떻게 던지시겠냐는 말씀 못 여쭤보겠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세 분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존에는 그거조차가 안 되는 게 기정사실화된 부분, 김건희 특검법. 기정사실화된 거 맞습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부분은 사실은 그간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에서 한 해명이 저희들은 그게 다 진실인 줄 알고 그걸 토대로 저희가 방어도 하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안쪽으로 예를 드린다면은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이득 본 게 없었고 주가 조작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게 1인 매매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이번 재판 과정에서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들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진실 앞에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사실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국민들한테 피로감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여사지만 사실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말로 더 쉽게 말한다면은 일반 시민들하고 봤을 때 법적인 지위에서는 동급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정말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듯이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마찬가지 입장이시죠 이건? 뭐.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뭐 무조건 되는 거고요. 이제 저는 이건 무조건 되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까지도 안 하면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그냥 이제 뭐 당을 해산하거나 정세 판단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저는 이제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무조건 통과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남은 또 현안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뭐 예산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거냐 풀어야 될 문제가 탄핵 되느냐 안 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도 지금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서 사실은 이제 엄청난 폭탄을 던진 거죠. 국정 운영을 지금 마비시킨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당연히 왜냐하면 예산 지금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지금 할 게 지금 산더미인데 현안이 지금 이것까지 얹혀 있으니까
국회의원들 지금 또 무슨 사태 있을지 몰라서 오늘 밤에 또 다 여의도에서 침식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우원식 의장은 계속 국회에 계신 거고. 그래서 어쨌든 잘 버텨서 뭐 오늘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시간이 다 돼가서 네네. 한 말씀 드리고 끝내는 예, 김조 대변인 마지막 말씀. 내일 꼭 저는 윤석열 씨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뭐 민주당 떠나서 예. 1초도 제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너무 무섭고요. 우리 국민들이 발 쭉 뻗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설득은 작업은 합니까 혹시? 지금 이제 뭐 예. 물밑에서 하고 있는 걸로 세 분 알고 오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호, 김준우, 이창근 세 분이었습니다.